오늘 뉴욕 지역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2도까지 오르면서 본격적인 여름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일요일 강한 소나기가 오면서 한풀 꺾일 것 같습니다. 연방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700억 달러 규모의 불법 이민자 단속 예산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된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합의 기금을 금지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원이 WIC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은 프로그램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취약계층 지원을 줄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소셜 세큐리티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2033년 이후 수천만 명의 수혜자가 월 평균 500달러가량 적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세리토스에서 산책 중이던 사업가를 총격 살해하고 SUV 차량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던 50대 한인 남매가 범행 이전부터 친자매와 그 가족까지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2도까지 오르면서 본격적인 여름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습도까지 올라가 체감 온도가 100도를 훌쩍 넘어섰는데요. 이번 무더위는 일요일 강한 소나기가 오면서 한풀 꺾일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자입니다. 뉴욕 일원의 한여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뉴욕 센트럴파크 최고 기온은 화씨 92도, 섭씨 33도를 기록했으며 강한 햇빛에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화씨 102도, 섭씨 39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대기 중에 오존 농도도 올라가 대기질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뉴욕주 보건부는 격렬한 야외 활동을 제한할 것을 당부하고 어린이들과 천식, 심장병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일도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3도, 섭씨 34도가 예상되고 체감온도 역시 화씨 96도, 섭씨 36도로 매우 높겠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일요일 오후 소나기와 함께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요일 뉴욕 일원에 한랭 전선이 통과하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도 내려가 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다 주말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KBN 뉴스 김규준입니다. 연방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700억 달러 규모의 불법 이민자 단속 예산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합의 기금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원은 오늘 새벽 표결에서 찬성 52대 반대 47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 찬성표는 없었으며 공화당 의원 한 명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예산은 미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경 순찰대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안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18억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 조성을 금지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금은 정부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됐으나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사태 가담자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이 하원에서 이미 이 기금 조성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증언했다며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블렌치 대행의 구두 약속만으론 불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무기화 기금 금지 안건을 제출했고 3명의 공화당 의원도 찬성했으나 결국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에서도 블렌치 대행의 증언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반대가 커지자 기금 추진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금 폐지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나는 이 기금을 좋아한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금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하원이 WIC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공화당은 프로그램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식료품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줄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여성, 영유아,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공화당의 주도하에 찬성 213표, 반대 210표로 가결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209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을 했으며 민주당 의원 205명과 공화당 의원 5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임산부와 산모, 영유아 약 540만 명이 이용하는 특별 영양지원 프로그램의 과일, 채소 지원 예산이 1억 4,100만 달러 삭감될 전망입니다. WIC는 법안 시행 시 모유 수유 중인 산모의 월 과일, 채소 지원금이 52달러에서 13달러로 어린인 26달러에서 10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공화당은 예산 삭감에도 프로그램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을 주도한 앤디 해리스 하원 농업세출소 위원장은 참여자 수 감소와 2월 예산 증가를 고려하면 80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도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며 어떤 여성이나 어린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공화당의 설명이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도 식료품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줄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소셜 시큐리티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2033년 이후 수천만 명의 수혜자가 월 500달러가량 적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까지 7년도 남지 않은 만큼 정책 결정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제도 변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예산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소셜 시큐리티 신탁기금이 고갈될 경우 주별로 수혜자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모든 주가 재정 고갈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일부 주에서는 주민 5명 중 1명 이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지난 16년 동안 현재 근로자들이 낸 세금보다 은퇴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더 많은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신탁기금을 활용해 차액을 메우며 예정된 급여를 전액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신탁기금 이사회는 노령 유족보험 신탁기금이 2033년까지만 예정급여의 100%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후에는 약속된 급여의 약 77%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산위원회는 신탁기금이 고갈될 경우 전국 평균 수혜자의 월 지급액이 약 500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천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약 18%에 해당합니다. 월 평균 500달러 삭감이 전체 수혜자에게 적용될 경우 연간 삭감 규모는 약 3,450억 달러로 GDP의 1.1%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명 게리맨더링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주 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뉴욕주 민주당은 이번 헌법 개정안 처리 신호탄으로 오는 2028년 뉴욕 연방 하원 의원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3일 뉴욕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주 헌법 개정안은 게리맨더링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10년마다 실시되는 연방 인구조사 결과에 맞춰 선거구를 재획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초당적 기구인 특별 독립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하되 위원회가 제안한 선거구안을 주의회가 무효화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엔 주 상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과반수의 찬성만으로도 무효화가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가 독립위원회의 안을 쉽게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안을 관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내년 11월 뉴욕주 본선거에서 주민투표를 최종 통과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2028년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뉴욕주 민주당은 개정안이 주민투표를 거쳐 새 선거구 획정으로 이어지면 현재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뉴욕 연방 하원 7석 중 최소 4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주 공화당은 2014년 합의로 마련된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며 소수당인 공화당의 영향력을 원천 차단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게리맨더링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뉴저지주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스테이 NJ 예산 축소를 놓고 주지사와 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예상 적자를 이유로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회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의 새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마이키 셰릴 주지사가 제안한 노인 대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스테이 뉴저지 축소안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열쇠를 쥔 그렉 코글린 주 하원 의장은 3일 셰릴 주지사의 스테이 NJ 축소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 첫 시행된 스테이 NJ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6,500달러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정부 예산 적자 문제에 직면한 주지사는 지난 3월 새 주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며 수혜소득 기준을 현행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에서 25만 달러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최대 환급금 역시 4,000달러로 줄이는 축소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주 정부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 말까지 주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코글린 의장의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으로 주지사와 주의회 간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글린 의장은 최대 환급금을 4,000달러로 낮추는 것은 불충분하다며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국 자료에 따르면 주 정부 예산 증액 없이 최대 환급금을 현행 6,500달러로 유지하려면 수혜소득 상한선을 12만 5천 달러까지 낮춰야 하며 프로그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다른 부문에서 상당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스테이 NJ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46만 7,676명에게 평균 1,263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세리토스에서 산책 중이던 사업가를 총격 살해하고 SUV 차량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던 50대 한인 남매가 범행 이전부터 친자매와 그 가족까지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자동차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한인 존 문 씨와 신디 김 씨 남매는 지난해 2월 25일 캘리포니아 세리토스 지역 공원 인근 자전거도를 산책하던 쿠아우테목 가르시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살인과 강도미수, 살인 공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문 씨는 이 외에도 경찰 추격 전 도주 및 총기 관련 경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4에서 5일 열린 예비심리에서 이들 남매가 폰테나에 살고 있는 친자매와 그 가족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수사관은 법정에서 제출한 여러 건의 노트와 일기장에는 생활고에 대한 불만과 함께 어머니 명의의 라팔마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반복적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문 씨는 메모에서 우린 원룸 월세도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데 어머니는 편안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적었고 또 다른 기록에서는 우리의 마지막 재산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되찾아야 한다. 누나를 압박해 집을 팔게 하자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디 김 씨는 지난해 11월 작성한 메모에 골드스타인 가족을 제거하기 위해 총기를 주문해야 한다고 적었으며 같은 해 12월엔 스포츠맨스에서 총알을 훔쳤다는 내용도 남겼습니다. 검찰은 이들 남매가 친자매 가족뿐 아니라 어머니의 이웃까지 살해 대상으로 고려했던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남매는 2018년형 프리우스 차량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보다 넓은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당일 가르시아가 도요타 사러너를 주차한 뒤 산책로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 대상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규정한 학급 정원 축소 의무화 조치의 최종 시행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연기될 것 같습니다. 뉴욕 주의회는 당초 2027에서 28학년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뉴욕시 공립학교 학급 정원 축소 마감 시한을 부족한 예산난을 이유로 2029-30학년도로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학급 정원 축소법 제정을 주도했던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뉴욕시 학급 정원 축소 시기 연기 법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의회 지도부 간의 합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상하 양원을 무난히 통과할 전망입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2023-24학년도부터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정원을 줄여 5년 차가 되는 2027-28학년도에 축소를 최종 완료해야 했습니다. 감축이 완료되면 학급당 최대 정원은 킨더가튼부터 3학년은 20명, 4에서 8학년 23명, 9에서 12학년은 25명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2년 연기 법안이 통과되면 최종 목표 정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달성 기간이 총 7년으로 늘어납니다. 새로운 스케줄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2026-27학년도까지 감축 목표의 70%를 달성해야 하며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27-28학년도 80%, 2028-29학년도 90%를 거쳐오는 2028에서 29학년도 90%를, 2029에서 30학년도에 100%를 최종 달성하면 됩니다. 주의회는 이번 유예 조치를 통해 극심한 예산 적자를 호소해온 뉴욕시 정부가 약 5억 달러의 교육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는 어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14표, 반대 8표로 가결했습니다. 인준안은 상원 전체 표결을 거치면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외교위를 통과한 인준안이 전체 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는 드물어 구분응선을 통과한 모습입니다. 스틸 후보자는 상원 인준이 이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 임명과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를 거쳐 공식 부임할 전망입니다. 스틸 후보자는 서울에서 태어난 후 일본을 거쳐 미국에 정착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부모님은 북한 출신이며 한국 전쟁 때 탈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감독관을 거쳐 2020년 연방 하원 의원이 됐고 2022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2024년 낙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셸 대사를 지난 4월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뉴욕 주의회에 따르면 크리스틴 곤잘레스 주 상원 의원과 디디 베럿 주 하원 의원은 지난 1일 급증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허가를 1년간 전면 유예하는 법안을 상하원에 각각 발의했습니다. 주의회는 데이터 센터 가동에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는 점을 감안해 유예 기간 동안 데이터 센터 전용 전기요금 체계를 신설하고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법안 발효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뉴욕주 환경보호국이 AI 데이터 센터가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의회는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직면해야 할 전기료 폭탄과 수자원 고갈이란 심각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공공시설위원회에 따르면 뉴저지주 최대 수돗물 공급업체인 뉴저지 아메리칸 워러가 최근 12%의 요금 인상안을 제출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인상안이 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할 경우 오는 9월부터 각 가정의 월 평균 수도요금은 기존보다 약 $10 인상된 $94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저지 아메리칸 워러는 주내 18개 카운티에 190여 개 타운, 290여만 명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은 2년 만으로 2024년 9월 월 평균 요금을 $5.33 인상한 바 있습니다. 회사 측은 노후화된 상하수도 파이프라인과 시설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약 $14억 규모의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권센터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민권센터 건물 로비에서 2차 무료 식료품 배부 행사를 개최합니다. 배급되는 음식은 라면, 밥, 참치캔, 소금, 식용유, 파스타와 시리얼, 간장 등이며 식품 수령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민권센터 웹사이트 또는 QR코드를 스캔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문의는 민권센터 전화 718-460-5600이나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후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다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